클릭코리아 김한호 지사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클릭코리아를 맡고 있는 김한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행사는 What's the next is now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터 혁신을 통해 바로 미래의 일을 지금 알고 대응한다 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클릭 30주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건 상당한 이정표입니다. 데이터 기술 분야에서 30년 동안 이 고객을 지원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대응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30년 동안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클릭은 30년 동안 시장에 대응해 왔고 데이터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술 역량을 계속해서 축적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클릭이 뭐 했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클릭 센스, 클릭 뷰 했던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30년 동안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한 12군데에서 지금 R&D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D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13년 연속 리더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의 성과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클릭 클라우드가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해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더 나은 통찰력, 올바른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명한 조치를 취함으로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업계의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 클릭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데이터 퍼스트라고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퍼스트.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요즘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데이터 퍼스트라는 말도 요즘 많이 이렇게 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각 부서의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가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그때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클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이 데이터 퍼스트가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 퍼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조직이 진정한 데이터 퍼스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클릭은 5가지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스 데이터에 접근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일로, 자연스럽게 기업 내의 데이터는 사일로로밖에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일로를 제거하고 모든 데이터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PI, 실시간 데이터 복제, 자동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글로벌하게 3만여 개 정도의 SaaS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개 이상의
상용 및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든 그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데이터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모아놓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아놓은 데이터를 현업에서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대로 변환되어져야 데이터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가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업에서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조직이 가장 고민해야 하고 좀 가장 크게 챌린지를 받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대로 데이터가 변환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아져 있는 데이터는 그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신뢰. 사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보안성이 나름대로 통합되어 있는 지표를 신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가 작업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강력한 데이터 품질,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그리고 카탈로그와 계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희는 과거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그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에, 이번 분기에,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utoML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의 패턴, 그 이상 징후를 데이터에서 식별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로, 인사이트로, 통찰력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량은 데이터에서 나름대로 통찰력은 얻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찰력을 얻어서 이것을 바로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역량입니다. 단순 대시보드나 어떤 보고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BI 갖고는 즉시 대응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일선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실시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BI 시스템 내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5가지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동일한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uncertainty, 세계가 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팬데믹의 끝이 어떻게 변할지, 또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이것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설정된 거시 경제의 침체, 리세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이제 세상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노말이고 하나의 기본 전제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형태대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맥킨지 연구 보고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중심입니다. CXO는 위기 관리를 위한 최고의 우선순위 투자 영역으로 데이터 통합, 분석, 자동화, API 같은 것들을 두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순위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I를 도입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가 AI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맥킨지 그룹의 연구 보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뛰어난 회복 능력입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09년도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죠. 그때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선두 기업의 10% 정도는 다른 기업들보다 10% 정도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이나 매출이 15% 절감하고 있더라. 그 차이로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과 보통의 기업들은 25%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클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릭은 이런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즉 데이터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클릭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클릭이 나름대로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제품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이 전략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데이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는 과함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은 최근 탤런트를 인수합병하면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업계 최강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릭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통합과 품질 및 분석 및 AI, ML 영역의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확대 발전시키어 나가고 있습니다. 로드맵 관점에서 클릭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균형 잡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버전만 우리가 향상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프라미스 버전도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같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정도에서 영역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제품을 이용할 때, 저희와 함께 할 때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동급 최고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사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통합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사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신데, 데이터 패브릭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머신러닝 도입하고 계시죠.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를 하기 위해서 저런 툴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AI, ML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고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AI와 ML을,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또한 목표하는 그런 투자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 기업에서 극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분석 툴을 사용하고 계세요. 10,000명이 현업에 계신다. 그럼 한 100명, 200명, 300명. 10,000명이 회사에 일을 하는데 과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100명, 200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상당수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일을 A로 결정할까 B로 결정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 내, 조직 내 많은 사용자들이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 넓히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저희는 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라이센스 체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언리미티드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언리미티드로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투자의 우선 전략들이 어떻게 수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품질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릭은 항상 개방형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세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고 더 빠르게 하고 더 거기에서 품질 좋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 골치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과 관리의 최고의 제품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란 어떤 분석 플랫폼에 디펜던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클릭 센스라고 하는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면 반드시 분석 툴은 클릭 센스를 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툴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과 품질은 모든 기업의 데이터 혁신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릭이 가장 동급 최고의 역량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현대화된 아키텍처를 위한 데이터 패브릭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데이터 통합 및 품질에서의 지향점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고품질,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릭은 탤런트를 최근 올 5월입니다. 인수합병을 마무리했고 이 클릭과 탤런트를 통합해서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이 저희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용자에게 엔터프라이즈급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사용할 툴들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용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사 관점에서 표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의 급에서 요구되어지는 신뢰도, 속도, 품질, 보안 이런 부분들이 다 겸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객의 주요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이동, 클릭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리플리케이트에 관련된 영역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 간 복제,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 등을 용이롭게 하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 영역이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동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DW를 지금 새롭게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DW를 구축할 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설계, 개발, 구축, 운영 이 모든 영역이 다 사람이 많이 개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를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출시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데이터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최대한 절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 전처리, 클린징, 골치 아픈 일들입니다.
데이터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양질의 데이터 임에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가베이지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ERP, CRM, 또 SCM, 또 MES, 또 포털에서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려고 하면 엄청난 가베이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I 생성 및 자동.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은 이제 필수적이 됐습니다. DB 단에서 통합하는 것은 다 가능하죠. 그러나 리얼타임으로 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API 통합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운영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시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 통합, 분석과 같은 다운스트림 프로세스하고 나름대로 연결해서 변환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클라우드 소스 엄청 확대됐고요. 푸시다운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탤런트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데이터 QDI라고 하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솔루션과의 통합입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복제뿐 아니라 대규모 ETL,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에 관련된 확대 및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영역까지 저희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 영역에 있어서의 올해의 성과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릭 클라우드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리더보드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아니고서는 평가받을 수 없었던 그런 결과들이겠죠. 클릭의 목표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통한 수준 높은 통찰력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액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급 최강의 어떤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클릭의 고유한 분석 엔진은 화려한 대시보드, 화려한 그래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목적 지향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를 통한 더 폭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시보드를 항상 24시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시보드를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KPI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얼러팅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휴가 중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든 미팅 중이든 그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데이터를 그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코렉티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한 5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그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화 대시보드. 시각화와 대시보드를 지원하는 솔루션은 세계 어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기업들이 시각화 툴을 안 갖고 계신 기업은 없습니다. 차별성이 뭐냐? 클릭은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 단위의 분석은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사용자들이 작은 데이터 갖고 분석하기 좋은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릭은 엔터프라이즈급을 지향합니다. 모든 기업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하나의 표준 BI 플랫폼, 하나의 싱글 BI 인스턴스를 가지고 내 업무에 맞는 분석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형 분석 가능합니다. 스마트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이 데이터 갖고 뭘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데이터의 제목만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 갖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분석 차트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각화 및 대시보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석을 중점으로 해서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증강 분석, AI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올리면 AI가 쭉 분석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형태대로 분석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쫙 레코멘데이션 해줍니다. 그 레코멘데이션 받은 거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조금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요. 그럼 AI가 또 학습을 합니다. 이분은, 요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구나. 다음에 데이터를 올리면 그분이 했던, 그 변경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 형태대로 또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훨씬 더 AI를 실무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쉽게 인베디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AutoML, Predictive Analytics, 클릭은 90%의 직원들을 위한 AI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입니다. 저희가 포커싱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9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AI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통계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느냐?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및 인베디드.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분석 화면은 모바일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인베디드. 내가 지금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웹포탈에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 놓는 그런 분석 화면들이 그대로 인베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 및 알림. 보고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보고서도 많이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히 그 폭발적인 보고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 기반의 알러트, 리얼타임 알러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달성한 저희의 그 어떤 성과들입니다. AutoML 기능이 상당히 향상이 많이 돼서 어떤 AutoML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모델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 모델이 잘 준비돼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각화 기능 향상되어지고 있고요. 분석의 규모, 분석의 데이터의 양, 분석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되어진 것이 분석할 때 필요로 하는 성능. 한번 눌렀는데 담배 피러 갔다 와야 된다. 커피 한 잔 마셔야 된다. 그러면 사실 리얼타임으로서 효과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분석의 어떤 화면들을 즉시 받아볼 수 있게끔 성능을 상당 부분 개선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AI 커넥터를 또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오픈 AI 커넥터는 클릭 센스를 이용하면서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오픈 AI 플랫폼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우리 클릭 센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 나름대로 좀 정리하면서 요약하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많은 기업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이미 일정 부분 다 완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하면서 가장 큰 고민사항,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쉽게 잘 자동화해서 관리할 것인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없으신 고객은 없으십니다. 다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요구사항들이 새로 막 나옵니다.
이 DB도 붙여주세요. 이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붙여주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사스 앱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왜? DB 접근을 해야 되는데 DB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사항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AI 기반의 분석 다 하고 계십니다. 파이썬 이용하시고요, R 이용하시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10%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맡기고 90%의 업무는 현업의 사용자들이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두 번째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AWS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위입니다. 구글 GCP 3위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다른 클라우드를, 또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의 디펜던시를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클릭의 전략과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시간에는 기술적으로, 제품적으로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호 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클릭 제품 데모 키노트 세션입니다. 발표에는 클릭코리아 윤석인 상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석인입니다. 저는 클릭코리아에서 기술을 맡고 있고요. 데모 준비하는데 약간 한 30초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로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는 거여가지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화면 전환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화면 전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데모 시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바로 데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서서 저희 지사장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저희 클릭 솔루션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앞서서 저희 그 클릭의 포트폴리오를 보신 것처럼 데이터 통합과 품질, 그리고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분석 영역에 이제 클릭 센스와 오토ML을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체를 아울러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이미 이제 설계된 그 타스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본 타스크는 이제 SAP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SAP로부터 이제 오더 투 캐시라고 하는 특정한 비즈니스 업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공 로직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스노우플레이크로 적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SAP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하고 뿐만 아니라 Add New를 하고 데이터 커넥션을 눌러서 보시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와의 어떤 데이터 연계,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타겟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이런 이제 커넥티비티를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소스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을 연결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ETL 프로세스를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는 요 로직은 SAP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오더 투 캐시라고 하는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마트까지 완성하는 로직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로직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뭐 다양한 로직들이 현재 소스 타겟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 타스크를 열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GUI 환경에서 이런 ETL 프로세스를 설계하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SQL을 임베드 시켜서 ETL이 아니라 ELT 방식으로도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로 정의된 로직들을 정의되어 있는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타겟의 최종 타겟을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타 스키마 형태의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팩트에서 스케줄 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그 최종 팩트 테이블이죠. 요 데이터 마트를 구성할 팩트 테이블에 recommended dimension 차원 테이블들이 이렇게 recommendation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실 바와 같이 데이터 마트용 스타 스키마가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DW 오토메이션 형태로 생성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이종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DW 데이터 마트까지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타겟 시스템으로 적재된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대체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탤런트 데이터 인벤토리 안에는 지금 5개의 데이터셋이 요 데이터 인벤토리 안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필터링을 걸어서 로컬 커넥션으로 가져온 데이터셋들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2개의 데이터셋이 로컬 커넥션으로부터 이제 수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고객명 네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세일즈포스를 소스로 해서 들어와 있는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인벤토리 내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탤런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가지의 품질 지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셋들이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 품질 그리고 개별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데이터 품질 그 뭐 밸리디티뿐만 아니라 컴플리트니스라든가 그리고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유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수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 품질 스코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 품질은 그 디테일은 요 화면 하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인밸리드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공백으로 들어있는 데이터들, 정상적인 데이터들 이런 분포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그 이제 데이터 품질을 확인했고 ETL 프로세스하고 좀 다르게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데이터를 프레퍼레이션하는 그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프레퍼레이션 데이터셋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필드별로 데이터를 직접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오른쪽에는 현재 데이터의 분포, 값별 데이터의 분포, 그 다음에 그 값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통계 값들, 뭐 맥스, 민 이런 기본
전체 건수가 몇 건인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패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뭐 스토어 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글로만 돼 있는 패턴이 그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 한글과 숫자와 한글 뭐 이런 조합의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은 이렇게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어떤 뭐 기계학습을 위한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한 데이터 준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컬럼 이름은 롱 스토어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 거리명 주소와 이제 번지수가 적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두 개의 독립적인 필드로 분리하는 뭐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 스플릿 외에도 아주 다양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누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 구분자는 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프리뷰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를 해서 보시면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그 거리명과 번지로 이렇게 잘 분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로직을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하는 단계에서 내가 확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현재 규칙을 서밋을 해주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서밋된 로직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프레퍼레이션 로직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는 필요에 맞는 어떤 데이터의 준비 상태 데이터를 의 형태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은 그 데이터 통합하는 통합 로직에 대한 어떤 그 개발 환경 그리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일련의 ETL 프로세스 혹은 실시간 데이터 통합의 과정은 각 이제 그 자체의 스케줄러를 통해서 우리가 배치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클릭센스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이 클릭센스의 어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클릭센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클릭센스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직이 구현이 돼 있긴 한데요. 탤런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로직을 적용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적재하도록 하고 그렇게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된 데이터를 클릭센스 앱으로 불러와서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되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탤런트나 스노우플레이크 다 API 방식으로 같이 연계하면서 그 상호 인터랙션을 통해서 클릭센스가 직접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어떤 뭐 데이터 통합, 그다음에 데이터 실시간 통합, 혹은 뭐 배치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통합,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보시는 화면은 SAP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중에 오더 투 캐시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서 보셨던 그 탤런트의 데이터 품질 지표들도 부가적인 정보로서 이 데이터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실증적으로 보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원천 그 이기종 소스로부터 앞서서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SAP를 소스로 했는데 SAP로부터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된 데이터를 클릭센스 앱을 통해서 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이어서는 실제로 이제 클릭센스
오토MA와 이제 오토MA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토MA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클릭센스에서 앱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대시보드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뭐 이미 써보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직관적으로 왼쪽에 이 에셋에서 필드를 선택해서 제가 이 대시보드를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베이스 피라는 측정 값을 선택해서 갖다 놓게 되면은 현재 이 앱을 통해서 전체 베이스 피에 대한 서메이션 값을 합계 값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에셋의 필드 탭에서 요 플랜 네임을 제가 추가해 볼 텐데 굉장히 클릭센스는 인터랙티브하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필드 명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값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포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플랜 네임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은 클릭센스는 현재 주어진 그 필드들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플랜 네임과 베이스 P의 서메이션 값으로는 이제 히스토그램 형태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지금 현재 에디트 모드, 편집 모드에서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천드라고 하는 필드에 대해서 yes만 보겠다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편집 모드에서도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그 대시보드를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드 플랜이 그러니까 천드가 y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탈한 고객들인 거죠. 레드 플랜이 가장 이탈한 고객이 많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가적으로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 대시보드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데이터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 크게 보면 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어 기반의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분석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차트를 직접 그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리에이터 애널리시스를 선택하고 실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차트를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그 분석 목적에 맞는 차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차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차트와 관련해서 매저를 두 개를 이제 추천을 했고 디멘전을 하나를 추가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베이스 P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레이팅 이 두 개의 매저를 제가 선택하겠고요. 어드레스 네임을 디멘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산점도로 차트가 바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이제 그 클러스터링이 된 값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기존의 심플리파이드 어소링이라고 하는 이 차트의 대시보드에 애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차트로 대시보드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렸던 차트가 있었고 지금 방금 이 차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드밴스드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마스터 아이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요 에너지 베이스 P라고 하는 매저를 추가하게 되면은 해당 차트에서 현재 베이스 P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자연어 기반으로 그 설명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 템플릿 기반의 분석 시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 이 그리드 스페이싱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스타일링을 선택해서 제가 템플릿을 이렇게 인서트를 하겠고요. 인서트를 한 상태에서 예측치가 반영된 차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예, 현재값 그리고 예측된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랭크 차트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 뭐 토탈 베이스 피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추가해서 대시보드를 하나의 시트를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KPI까지 넣고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시트를 열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표지,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 클릭센스 내에서 파워포인트 기반의 이 그 분석 보고서를 바로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클릭 센스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미 이메일로 발송이 돼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메일을 통해서 주간 단위로 앞서서 보셨던 이 그 클릭 센스에서 만들어진 차트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동일한 형태의 차트를, 파워포인트 차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ML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이미 수행된 현재 그 서비스 레이팅에 대한 키 드라이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서비스 레이팅에 대한 주요 동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키 드라이버는 제가 사전에 설정했던 이 76%라는 임계치 위에 표시된 것들이 이제 4개의 주요 동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테리토리가 제일 상단에 있는데, 이 테리토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지역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위에 있는 지역들의 어떤 서비스 효율이 훨씬 높았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서 뭐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식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클릭 센스가 오토ML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와리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빠르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뉴를 하고 머신러닝 익스페리멘트를 선택을 합니다. 예, 천 애널리시스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서 이제 그 학습을 시킬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커스터머 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파일을 데이터셋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천드라고 하는 이제 클릭의 오토ML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타겟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필드들은 이제 피처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그 컬럼들에 대한 어떤 원화드 인코딩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최적화돼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익스페리먼트를 실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고요. 학습이 지금 완료가 됐고, 현재 XGBoost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F1 스코어가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부가적인 정보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OC 커브라든가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XGBoost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현업에 업무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디플로이를
해주게 되면은 배치 방식으로 혹은 실시간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확정됐고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오토ML이 만들어낸 예측 모델을 이 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서 왼쪽은 이탈하지 않을 고객들, 오른쪽은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의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정 고객을 선택해서 그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와리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리풀 시뮬레이션은 앞서서 만들어진 오토ML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넘버 오브 페널티, 그다음에 플랜 타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컬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페널티가 높았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피를 기본료를 좀 낮춰주면 될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피를 낮추면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이탈률이 더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크립트,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베이스 피가 이 부분에 있는데 베이스 피를 낮췄을 때 오히려 더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격이 싸면 품질이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어떤 고객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플랜 타입을 바로 이제 그린 타입으로 바꾸고 베이스 피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고객 베이스 피 40불 정도라고 치면은 소위 이제 스윗 스팟 이탈률이 1.9%로 확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 플랜 타입과 베이스 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당 고객한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전화를 걸어서 플랜 타입과 베이스 피 조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프로모션 했을 때 고객은 나는 그린 플랜 말고 퍼플로 바꾸고 싶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퍼플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피가 40불이었을 때 여전히 스윗 스팟 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 고객이 원하는 그 퍼플 플랜으로 프로모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오토ML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측과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와리풀 시뮬레이션까지 이 클릭센스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